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은 걸륭제의 지하 궁전입니다. 유릉이죠, 유릉. 자, 걸륭제는 뭐 강희옹정 걸륭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팍스 청나라 시대를 열었던 지금 중국의 크기를 다 만들었던 그 전성 시대의 가장 절정 시대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무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석조예술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여기가 그 위가 유리화벽이 있는 그 아래쪽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관이 들어갈 때, 제공이 들어갈 때 쭉 미끄러지게 슬라이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도굴을 당할 때도 큰 문제가 하나 생겼었던 거죠. 당시에 이미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었는데 안을 잘 몰랐던 이 도굴꾼들이 몰려와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갖고 안에서 2명이 죽고 나중에 이제 양수기로 물을 다 품어내고 나서 봤더니 바닥에 이제 진흙 뻘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죠. 한백옥석에 이런 화려한 조각들이 굉장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불교 예술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크게 아마 이제 전중 후에 크게 3전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길이는 5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라인에는 바로 성문이 가로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문 3개를 쭉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문을 여는 방식을 몰랐던 거죠. 중국의 문은 이제 자례석이라 그래갖고 문을 닫으면 저절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열 방법이 없어서 그 통나무 같은 걸 들고 와갖고 그 성문 깨기라 그러죠. 우리가 성벽에 성문을 깰 때 막 쿵쿵쿵 뭐 이런 방식으로 쭉 열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불교 조각들이 있습니다. 보살상에 뭐 마치 중국의 유명한 석굴들, 용문이라든지 운광이라든지 이런 석굴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불상 부조가 빽빽히 되어 있습니다. 위로 글씨 같은 것도 보이시나요? 장자경주문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녹야원에서 설법하실 때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지하 궁전. 이게 뭐 사실 묘지라기보다는 마치 설법을 하는 어떤 사찰의 어떤 한 공간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그림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옆에 이제 단처럼 되어 있는 전원자 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물들이 있었던 자리고요. 또 문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만질 수 없게 유리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저게 다 성문입니다. 성문. 한벽 옥석에 저렇게 아주 상세한 탑을 또 그려놨죠. 저렇게 새기고 조각조각 꾸며서 전체적으로 이 유릉은 대개 중국 황제는 보통 이제 본인이 황제가 된 이후에 바로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릉은 이제 청동릉에서도 이제 서쪽에 있는데요. 순치제능에 이제 서쪽에 있습니다. 1743년에 시작해갖고 1752년에 1차로 한 10년 동안에 1차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걸륭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공을 시켰던 거죠. 최대의 권력을 누리고 최대의 번성 시대를 열었던 황제답게 정말 다른 황제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네. 두께를 보시고 조각이 굉장히 세밀하고요. 자, 원래는 이제 관이 이렇게 있죠. 네. 원래는 이제 6개의 관각이 있었었는데 이제 도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4개밖에 안 남았고요.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걸륭제의 관각입니다. 네. 돌아서 보시면 문 하나하나 다 굉장히 세밀하죠. 안쪽에서 밖을 봤을 때 마치 그 사후 세계에서도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평정하고 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가도로 막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화, 글씨. 왜냐하면 이제 문무에 강했던 이제 황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남아있지 않고 그냥 다 도굴당해서 뭐 상당수는 이제 박물관에 있지만 뭐 특히나 이제 걸륭제의 목에 이제 조주라고 하거든요. 108개의 어떤 이제 그 염주 같은 조주 이런 것들 뭐 구령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보물들이 있었었는데 다 도굴 당하고 자, 이들이 이 마지막 문을 열지 못했대 통나무를 해서 폭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깨진 흔적이에요. 네, 마지막 문은 쿵쿵 아무리 통나무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냥 폭약을 써서 퍼뜨린 바람에 그 문이 깨져갖고 양쪽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다시 살아서 통치를 할 것 같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걸륭제는
이제 60년에 그만둡니다. 제 60년에. 왜냐면 자기 스승을 아꼈던 할아버지 강희제가 60년밖에 안 했는데 본인이 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만두고 권력을 자기 아들인 그 가경제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실권은 그대로 아버지가 갖고 계셨죠. 그래서 원래 근무하던 양심도 떠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밑에 있었던 가경제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사실 태사 황제, 그것도 그냥 일반 태사 황제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태사 황제가 살아 있었으니 굉장히 힘들게 시기를 보냅니다. 근데 뭐 영원히 살 것 같았던 권룡제도 결국은 89세에 이제 사망을 하고, 자, 사망을 함과 동시에 바로 이제 그 꾹 참고 있었던 가경제가 손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룡제의 내관으로 권룡제가 비서처럼 있었던 화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의 그 역대 부패한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로 쓰는데요. 막내딸을 자기 며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권룡제가 대단히 많은 공사를 할 때 그런 공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떡고물들을 다 챙겨서 중국 최대의 부자가 됐던데, 그 화신을 부패 주범으로 몰아서 처단을 하죠. 그리고 몰수를 합니다. 몰수, 모든 재산을. 그때 받은 재산이 거의 9억 량이라고 하니까 당시 청나라 예산, 1년 예산의 몇 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상당히 이제 부유해졌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자, 이제 그 능박을 나가는데요. 이렇게 부유했던 청나라가 사실 권룡제 시대를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쇠락해 갑니다. 그때쯤 되면 거의 나라가 멸망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처음에 굉장히 강건했던 청나라 팔기의 어떤 정신도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마치 강의옹정 권룡 이후에 또 새로운 중국이 열릴 것 같았었지만, 사실은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모든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수탈당하고 해외 이제 열강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아주 참혹한 청나라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 청나라가 될 것을 권룡제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지하궁전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아마 장밋빛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 밖을 나가게 되면은 요 위가 이제 명루죠. 명루. 저 위에는 이제 표석이죠. 표석. 이 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 바깥으로는 이주문이라 그래서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는 서고공. 그래서 이제 영구적으로 공양을 올리는 장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제공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놨던 형태고요. 우뚝 솟은 명루. 권력의 말기는 사실은 본인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잘 흘러갔던 청나라가 이 권룡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꺾여 내려가고, 자, 다음번에 또 다른 형제의 능에서 같이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